아, 차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진짜. 프리미엄을 노리고 만든 브랜드라면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프랑스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DS라는 브랜드예요. 푸조 시트로행이 있는 PSA 그룹에서 나온 차인데 거기에서 DS라는 브랜드를 내놨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DS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 DS3 크로스백 이텐스,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크기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요. 소형 SUV처럼 생겼고요. 같은 모델의 DS3 크로스백이 있고요. 이 차는 같은 플랫폼 CMP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 차의 전기차 모델로 만든 eCMP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자인의 이 엠블럼들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 DS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엠블럼은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이텐스 엠블럼으로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앞모습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 헤드램프가 밤에 보면 굉장히 밝고 효과적이에요. 이 차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헤드램프가 들어있고요. 옆에는 주간주행등이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1.5m에 접근하면은 옆에 도어 손잡이가 열리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죠. 1.5m 안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열리고 다시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DS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시트로행도 그랬지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들을 갖고 있는데요. 옆모습을 보면은 그런 특징적인 디자인들이 있죠. 특히 여기 B필러를 앞문짝 B필러는 그대로 쭉 돼 있는데 뒷문짝은 절반을 쪼개서 바디가 올라갔어요. 요런 라인들 진짜 보기 힘든 모습들이고, 그리고 여기 C필러부터는 그냥 조금 작은 SUV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 전기차 충전구 역시 이쪽에 운전석의 뒤쪽에 들어 있습니다. 옆모습 보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차가 좀 작은 편이라서 아담한 크기의 자동차인데 이 차는 이번에는 같은 디자인의 같은 차를 파워트레인을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전기냐 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이 차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뒷모습은 좀 평범한 모습에서도 좀 작지만 그래도 통통하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렁크를 어떻게 열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이 차는 요 밑에 번호판 위에를 딱 누르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전동식은 아니라서요. 손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되고요. 트렁크 공간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충전 케이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고요. 이 케이블을 빼면은 트렁크 매트가 있는데 이걸 들면은 속에 아주 작은 공간에 약간의 타이어 펑크 수리 킷 같은 거를 넣는 조그만 공간이 있고요. 앞으로 시트를 폴딩하면은 그나마 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6대4로 나눠서 하나씩 폴딩을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되고요. 근데 여기가 벽이 생기기 때문에 차박 같은 걸 하기에는 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이렇게 걸치게 판이 돼 있다거나 이런 구조도 아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부터 앞좌석까지의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차는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인데도 여기 엔진룸을 이런 전기차는 또 흔치 않아요. 엔진룸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사실 엔진이 없는 전기차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터를 집어넣는데 모터가 엔진의 자리에 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품들이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좀 떼보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죠. 이 안에 이렇게 전기 모터가 중앙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슷한 형태의 엔진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기차들은 이 앞에 프렁크라고 하는 프론트 트렁크 같은 거를 여기다가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 DS에서는 그러지 않았네요.
자, 이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확실히 좀 좁은 차의 느낌이 나고요.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민 그런 느낌은 나는데 일단 공간만 보면은 시트를 지금 가장 바닥으로 내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은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머리 공간이 남아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앉은 자세를 보시면은 B필러까지 어깨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보던 소형차급의 실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의 디자인을 보면은 이 오디쿠티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치 수제작, 맞춤 제작인 것처럼 그런 감성을 담았다는 건데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이 앞에 대시보드에 가죽을 재질로 쌓은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이게 흔히 사용하지 않는 컬러의 가죽들이에요. 이거는 때도 많이 타고 관리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 DS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 눈앞에 보이는 곳에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 아래 버튼들은 이 DS 브랜드에서 계속 밀고 있는 마름모 형태의 디자인을 여기저기 다 집어넣습니다. 꾹 늘리는 느낌이나 햅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터치예요. 하나 요 설정하다가 아쉬운 거는 제가 밤에도 이 차를 타봤는데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독일 3사나 이런 차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할 정도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고 있어서 밤에도 이 디자인들을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 차에는 전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하나도 부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통풍 시트 같은 옵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디오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실제 버튼으로 들어있고요. 누르고 있는다고 계속 작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글쎄요, 이게 편할까? 그 밑에는 스마트폰 충전,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는 패드가 있어서 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거나 창문에 윈도우 스위치가 요 옆으로 쫙 자리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상으로는 이쁜데 사람이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 기어 노브는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한번 더 내리면은 B 모드로 들어가고요. 위에는 P를 눌러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앞에 계기판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이 차에 있는 스크린들이 모두 다 작아요. 내비게이션도 사실 한 뼘이 안 되거든요. 액정 화면은 요만큼이에요. 굉장히 작은 액정을 큰 테두리에 넣어놨고요. 여기도 보면은 전체 다 액정 스크린이긴 한데 정보를 굉장히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거를 보여주는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정보를 보여주는데 사실 좀 놀랬던 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속도를 세팅하려고 하면은 이 스크린에는 속도 세팅 값이 보이지가 않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 속도가 보여서 이렇게 해도 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특이하죠? 실내등은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손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근처에만 가도 작동을 해요. 이 차에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팔 받침 밑에 있는 보통 이 공간이 있거든요. 서랍 같은 거를 여기다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보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차에는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이게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 물어봤더니 국내 안전 기준이 유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충돌 테스트 할 때 이런 문짝들이 열리면 안 된대요. 근데 충돌을 하는 순간 이게 열리게 돼 있는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시승차는 지금 안 열리게 막아 놓은 상태인데 실제 고객들에게 인도할 차는 열리도록 구조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이런 걸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인지는 저희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앞좌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뒷좌석에 타는 거예요. 근데 탈 수가 있을까? 이게 시트 간격이 제 신발보다 작아요. 어쨌거나 뒷좌석은 무릎이 딱 닿아요. 제가 뒤에 똑바로 앉은 상태인데 무릎이 닿는 사이즈고요. 천장 높이는 의외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뒤로는 기댈 수가 없어요. 이게 뒤로는
필러가 그러니까 천장이 바로 내려오는 게 머리에 걸려요. 키 180의 성인 남성 넷이 앉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뒷좌석은 공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시트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6대4로 나눠져만 있고 암레스트 같은 거는 없고요. 뒷좌석에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한 그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요 밖에 디자인이 여기가 불쑥 올라와서 좀 어색하게 생겼었죠. 실내에 들어와도 여기가 좀 시선이 딱 나가는 면인데 시선을 바라보는 데인데 좀 더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과 여기는 한 뼘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창문 간격이 좁아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DS3 크로스백에 대해서는 저희 이다정 기자하고 정영철 기자가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은 전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을 시작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저희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해가 좀 지려고 해가 되게 짧아졌네요. 여기 경기도 광주까지 일단 왔고요. 여기까지 오며 가며 느낀 점으로는 전기차의 주행 성능, 이 차의 주행 성능으로는 굉장히 만족해요. 이게 이런 느낌의 전기차는 꽤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행 거리가 좀 짧은 거, 이게 230km대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행한 거리를 보면은 꽤 많이 주행을 했는데 아직도 160km가 남았어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일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유럽의 WLTP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의 300km대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낮게 240km, 30km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충전을 한 다음에 장거리를 한번 다녀와야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행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운전 자세 이런 것들에는 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차가 작은 차다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하면은 전반적으로도 꽤 괜찮은 편인데 몇 가지 편의사양에서 이거는 뭐 보통 아쉽다고 표현하는데 DS 같은 브랜드 특히나 이렇게 프리미엄을 노리고 만든 브랜드라면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지금 내비게이션의 오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암레스트의 이 콘솔 박스가 안 열리는 거 이런 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수입사 함블모터스에서 사실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놓고 사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 좋은 경쟁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판매가 잘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 몇 가지 기능들 때문에 그렇고 몇 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기본적인 이 차의 주행 성능이라거나 혹은 뭐 패키지 구성들, 디자인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쁘고 만족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불호, 불호의 요소들만 잘 정리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DS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뭔가를 보여줘야죠.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리미엄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안 팔릴 것 같아요, 차가. 승차감에서는 묘하게 알 수 없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바닥 노면 진동 같은 거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잔진동 같은 거 거의 없는 편이고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은 좀 있고 대신에 소음 같은 게 조금 더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깎아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기차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된 브랜드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첫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의 장점으로는 진짜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인데요. 실내에서 보면은 지금 낮 시간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디자인 굉장히 눈에 띄고 확 이뻐요. 이런 것들. 근데 뭐 사용상 편의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이쁜 거를 감안하려면 좀 더 이해해 줘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죠. 결국에 이 차는 저희 지금 주행 계속하고 있지만 고속 주행이나 혹은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데일리카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도 그리고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이뻐 만족스러워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로는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다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느낌
혹은 디젤이나 가솔린 대비 월등히 다른 점을 기대했다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속도를 조금 올려서 지금 한 뭐 80km 정도 내외로 달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차 특유의 딱 안정적인 느낌, 요런 거 절묘하게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게 요 차의 최대의 장점은 의외로 승차감, 그리고 헤드라이트, 밝은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주행 모드가 있죠. 스포츠, 표준 뭐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하면은 나가는 토크가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스포츠 모드에 집어넣으면은 가속 페달에 딱 느껴지는 토크가 강하게 나오고요. 표준 모델에는 조금 그 절반 정도 되고, 절전으로 갔을 때는 바닥이 두꺼워진 느낌이에요. 밟으면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있다 반응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절전 모드가 이제 뭐 전기를 좀 절약을 하겠죠, 배터리를. 그러다 보니까 급발진, 급가속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차가 3,700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을 고려하면은 3,770만 원부터 시작하던가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장단점이 딱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 DS 브랜드의 DS3 크로스백 E-Tense 전해드렸고요. 기존에 나온 시승기의 디자인편 좀 참고하시고, 제가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있던 좀 특징 같은 것들 전해드렸으니까 그 얘기도 참고하시면은 요런 분위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